만나서 반갑습니다. 빠랑스무석의 빠랑스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2회차 최종 픽을 확인하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우리 빠랑새 구독자분들과 스포츠 배팅을 사랑하시는 베터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 빠랑새는 최상의 픽 최고의 조언만을 선물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어질 축구토토 승무패 현재까지 25억이 달성되었지만 저 빠랑새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30억에 도전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52회차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빠랑새 믿고 따라하실 우리 베터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은 물론 축구토토 승무패는 물론 프로토 승부시까지 함께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빠랑새의 직접적인 배팅이 궁금하다.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신다면 저 빠랑새가 배팅하는 실 배팅 내역들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기들은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전에 영상에서 업로드 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 픽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랑새가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6번부터 진행된 내용은 현재 시간이 새벽 7시인데요. 모든 경기가 종료되고 유로파 경기들까지 있었던 점을 참고해봤을 때 이번 경기는 끝까지 다 보고 경기들을 하나하나 더 돌이켜보고 로테이션 돌려보며 선수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그리고 전술이 어떻게 다양성을 갖춰야 될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검토하느라 평소에 올리던 아침 7시가 아닌 이 시간에 업로드하는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빠른 생활은 본격적인 경기 1번부터 5번은 최종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이어진 경기 6번부터 경기부터 14번까지 한번 쭉 훑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 경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죠.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경기입니다. 라리가 경기로서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전력 차이나 그리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나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비야는 5승 1무 4패, 레알 마드리드는 한 경기 더 치른 5승 2무 3패로서 경기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이번 시즌에는 큰 갭이 없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전적으로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분명히 압도하고 있는 부분 하지만은 단 한 골차밖에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비와 그리고 집중력에서도 다득점의 경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부분이 높다. 레알 마드리드의 패턴이 매우 단순해지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선수도 기량이 매우 평균화되었다는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 그 반면 세비야는 점차적으로 시즌이 진행될수록 조직적인 모습이나 전술적인 단단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은 이번 경기에 쉽게 초이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세비야는 직전 첼시에게 0대4 대패를 하는 등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쉬운 모습으로서 경기력이 매우 아쉬운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은 라리가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포함 총 5승을 달 정도로 공격력에서는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흐름이라면 이번 경기 또한 이변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세비야는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다양한 공격 전술보다는 자신들이 잘하는 장점을 꾸준히 하고 상대의 맞춤 전술보다는 자신의 비슷한 유형의 전술적 움직임과 선수 개개인의 커리어를 믿는 부분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노쇠화되고 있는 부분과 대거 로테이션을 하고 돌아온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불안함을 보여주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은 좀 더 유의미한 경기 예상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 포함 2연패를 당하고 있고 도네츠, 알라베스에게 모두 다 2실점을 하는 등에서 경기력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아레알과 1대1 무승부를 보여주면서 패배의 흐름을 끊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인터밀란에게 0대2 승리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앞선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이 연속되는 경기로서 체력적인 열세와 로테이션과를 돌렸을 때 1군과 1.5군 선수 간의 갭 차이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희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봤을 때 이번 경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세비야의 일반적인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득실 뿐만 아니라 실점 동안에서도 볼 때에도 득점의 비율을 레알 마드리드가 19득점 그리고 평균적으로
18실점할 정도로 한 골 넣으면 한 골 실점하고 한 실점하면은 골을 넣으면서 추격하는 경기, 즉 무승부 경기가 많이 예상되어지는 경기가 이번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회차와 그 지지난 회차, 그 지지난 회차까지 모두 다 계속해서 이어되는 부분이 이런 레알 마드리드의 기복 있는 경기력과 안정적인 승점을 쌓아내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레알 마드리드라면, 라리가에서 보여주고 현재 흐름이라면은 충분히 라리가의 이변이 발생될 수 있는 경기가 이번 경기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저 빵센 두 팀 간의 매치,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며, 레알 마드리드의 하락세와 그리고 세비야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만 다득점의 경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서 승점 1.1점의 기록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 이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저 빵센은 두 팀 간의 매치 무승부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죠. 뮌헨과 라이프치히 분데스리가 경기인데요. 이런 경기는 많은 베터분들이 쉽게 아시다시피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되어진 부분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리그에서는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뮌헨과 현재 흐름이 많이 기량적으로 꺾인 우리 라이프치히이며, 두 팀이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 마지막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기대해 본다면 꾸준히 무승부 경기가 많이 나와줬다는 것. 라이프치히 선수들이, 뮌헨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포메이션과 정말 좋은 선수들이 되고 많지만 이 선수들 전체적으로 노쇠화된 부분이 많다. 아직까지는 세대 교체를 하는 부분의 모습이 매우 적고, 잘하는 선수들을 계속 기용하는 감독의 일방적인 공격적인 전술들 통화해서 선수들의 조직도와 그리고 강도는 높긴 하지만은 선수들이 대거 로테이션이 되거나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을 갖추고 가기에는, 그리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다량의 경기들이 몰려있는 부분 참고했을 때 이런 부분 체력적인 열세로서 아쉬운 모습이 매우 높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라이프치히가 비교적 뮌헨과의 매치에서 0대0, 1대1, 0대3, 0대0 무승부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통틀어 봤을 때 좋은 경기로서 바이에른 뮌헨을 잘 커버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번 경기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경기가 이어질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T 마드리드와 맞은 뮌헨은 1대1 무승부, 그전에는 다시 한번 2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경기였던 브롬에게 1대1 무승부를 펼치는 등에서 선수들이 한참 쉬고 복귀하는 경기나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에서 점차적으로 선수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가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뮌헨의 현재 모습이며,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이 뮌헨이 꾸준히 실점하고 있는 부분, 매 경기 1점 이상의 실점을 하는 데서 경기력에서 수비력에서는 조금 더 노쇠된 부분이 노출되다 보니 컨디션이나 체력적인 우위에 있는 팀들을 맞이해서는 조금 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AT 마드리드와 같이 일방적인 단순한 전술을 가지고 있는 팀에게도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서 돌파되는 모습을 참고해봤을 때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의 일반적인 승리를 점치기에는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면 좋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경기 2연승을 달리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 1대0 패배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3경기 연속 패배가 없을 정도로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다. 라이프치히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1대0 지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자신들의 퍼포먼스와 기량을 명확히 보여주긴 했지만은 선수들이 부상을 대거 이탈했던 지난 경기를 돌이켜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뮌헨과의 승리를 통하여서 리그 순위권을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프치히의 전력 투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기 두 팀 모두 12월 2일, 12월 3일날 경기를 매치를 하고, 이번 경기는 12월 6일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 있고, 두 팀 모두 일방적으로 욕심내는 경기보다는 안정적인 승점을 만들어내는 데 경기가 예상되어진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라이프치히도 마찬가지로 수비에서 좀 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바샥쉐이크, 아르미나와 같이 자신들이 비교적 강팀이고 그 상대에 대해서 비교적 열세 있는 팀들 맞이해서 방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두 팀 보여주고 있는 중원에서부터 볼을 돌리거나 중원에서 세트피스에 반칙을 많이 이끌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런 세트피스의 약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뮌헨과의 집중력이라면은 다른 모습으로서 경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십니다. 이런 경기를 봤을 때는 두 팀 모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되지며, 뮌헨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자신들의 리그에 있는 분데스리가에서 강한 면모가 왜 강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일방적인 경기
보다는 라이프치히의 일반적인 승리까지 한번 역배를 도전해볼 수 있는 경기가 이번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빠르게 생각하는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뮌헨이 라이프치히에게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를 더 쉬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선수들이 노세와 선수의 체력적인 열세를 보여주고 있는 뮌헨의 승리보다는 젊고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올라있는 패기의 라이프치히 승리 한번 역배를 도전해볼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죠. 카티스와 바르셀로나, 다시 한번 라리가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보여주고 있는 상대적은 카디스가 승격을 하면서 처음으로 승격하면서 바르셀로나 첫 매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디스는 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승점을 쌓는 데는 다소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엘체와 무승부, 그 전에는 AT 마드리드 그리고 소시다드와 같이 이번 시즌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팀들과 그리고 강팀이라고 하는 팀들과의 매치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하지만 중하위권 팀들과의 매치에서는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고 이런 팀들을 차곡차곡 잘 잡아내면서 승점을 많이 올려 이번 시즌 퍼포먼스에 6위까지 올라오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바르셀로나와 단 승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부분과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쉬운 모습보다는 기대가 되는 고춧가루 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디스는 지난 10경기 동안 9득점 70점을 하였고 바르셀로나는 27득점 9실점 할 정도로 비교 우위가 많이 높은 바르셀로나 현재 모습이다. 카디스가 좋은 공격수와 좋은 전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선수들의 조직도를 평화해서 그리고 2부에서 일부러 승격하긴 했지만은 선수들의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고 선수들의 나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전체 컨디션이나 이번 시즌과 같이 지난 시즌과 이어지는 경기 휴식 타임이 짧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유로파가 몰려있는 이런 강팀과의 팀 매치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카티스라면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AT 마드리드의 1당 패배 이후 3연승을 달 정도로 매우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메시 선수의 의존도가 많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선수들의 융통성으로서 전체 경기 운영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 바르셀로나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단계였으며 전체적으로 메시 선수가 없더라도 의존도를 낮추면서 경기 운영의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메시 선수의 의존도에 따라서 메시 선수의 컨디션 그리고 메시 선수의 나이와 그리고 메시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참고했던 바르셀로나의 지난 경기들을 돌이켜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일반적인 경기 카디스가 비교적 강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 위주하는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공격력과 그리고 공간 창출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바르셀로나의 한번적인 승리가 매우 유력한 부분이 높다 생각되죠. 이 경기에서는 카디스의 승리를 그리고 무승부 따위까지 가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높다고 판단되어져 빵에서는 이 경기는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한정적이고 카디스와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덩치 격차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바르셀로나의 일반적인 승리만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죠. 그라나다와 우에스카 이어진 경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쉬운 모습보다는 기대가 매우 높이 본 부분이 그라나다는 4승 2무 4패로서 무승부보다는 승패 사이드로 갈리는 경기 우에스카는 이번 시즌 강등이 매우 유력해 보이는 0승 7무 4패로서 승리가 단 한 경기도 없었다는 경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도 지난 2부 리그에서 했던 1승 1무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두 팀 모두 승격을 한 이후에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 동안 어떠한 경기 결과가 예상되어지는지는 함께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이나 수비력에서도 아쉬운 모습보다는 실점이 더 많은 그라나다는 10득점 12실점, 우에스카는 단 1승이 없을 정도로 7득점 16실점으로서 실점하는 데는 일각견인 팀이다. 우에스카 지난 시즌 좀 보여줬던 좋은 기량의 모습을 돌이켜봤을 때 이번 시즌 매우 아쉬운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다실점의 경기가 없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는 득점 1득점을 못해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돌이켜보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라나다는 최근 2연패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 유로파 리그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오늘 새벽이었던 PSV에게 0대1 패배를 할 정도로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많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그라나다가 유로파에서 PSV 아인토벤에게 0대1 패배하는 등의 모습 그리고 직전 경기
유로파를 준비하는 경기로서 선수도 대거 로테이션을 하는 부분이 보여지긴 했지만은 셀타비고의 3대1 대패라는 모습과 그리고 지난 11월에 시작되는 경기들을 돌이켜본다면 전체적으로 꾸준히 실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 선수의 사기나 선수 전술의 움직임, 유로파를 병행하면서 비교적 선수들의 갭이 격차가 적긴 하지만은 선수층이 얇은 비교적 가용할 수 있는 선수가 적은 팀이라는 것을 참고해봤을 때 꾸준히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경기들로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과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이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러나다는 선수들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술적인 다양성을 갖추기보다는 선수들이 신뢰하는 부분보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체력적인 아쉬움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기량 하락을 보여주고 이런 선수들의 전체적인 내용이 평균 하락되는 모습으로서 경기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보여주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에서는 그러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보다는 어느 정도 수비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지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로 우리 우에스카는 꾸준히 패무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승리가 없었다는 것, 비교적 강팀이라 평가되어지는 우리 세비야, 레알 마드리드, 소시다드와의 경기에서만 패배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오사수나 그리고 에이바르 그리고 우에스카, 엘체와 같이 비교적 중하위권 팀들과의 매치에서는 꾸준히 무승부 경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은 매우 좋은 참고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에스카가 당연히 승리는 없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는 실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신의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에게 반칙을 많이 유도당하면서 경기에서 많이 맥이 끊기고 선수들의 카드가 매우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에스카를 돌파할 수 있는 수비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없다 보니 승점 1점을 위해서 매우 전체적인 5명, 6명의 수비의 층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선수들이 대거 윙백 사이드나 그런 윙을 활용한 공격 찬스보다는 중원에서 볼을 돌리는 기회가 많고 중원에서 볼을 많이 돌다 보니 상대에게 패스미스의 기회도 많이 노출되는 부분으로서 경기 결과가 많이 우에스카 선수들이 급하고 파울이 많이 유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기를 두 팀 간 매치에서는 그라나다 최근 흐름과 그리고 우에스카의 현재 폼이라면 일반적인 경기, 그러나 일반적인 승리로 1대0 정도의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우에스카가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와 그라나다가 체력적으로 열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경기들을 돌이켜본다면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일반적인 경기보다는 무승부 픽이 가장 안정적인 배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라나다가 꾸준히 경기력에서 득점하기보다는 실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득점을 하더라도 다득점의 득점보다는 1득점의 경기를 만들어내는데 유지하는 데의 득점만이 유지되고 있고 우에스카도 그와 마찬가지로 실점을 하긴 하지만 단 한 골차밖에 실점하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수비력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이 1득점을 실점하거나 먼저 선취점을 득점했을 때는 리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흐름에 넘어가는 모습으로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가 선취골 넣는다면은 매우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에스카가 먼저 선취점 득점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경기의 기량을 흐름이 반대로 넘어갈 것이라 판단되어져 두 팀의 매치에서는 무승부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5경기를 참고하시기 전에 저 빨간색을 믿고 따라오실 우리 베터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 저 빨간색 픽이 매일 올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리는 이 저 빨간색 실베팅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브레멘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순위로서는 2승 5무 2패로서 두 팀 모두 좋은 비슷한 내용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들도 통화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함께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난 경기 꾸준히 슈투트가르트가 좋은 모습으로서 비교적 우위에 있긴 하지만은 지난 경기가 매우 오래됐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참고해 본다면 브레멘이 최근 경기에서 무승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슈투트가르트가 꾸준히 무승부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참고해 봤을 때는 두 팀 모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브레멘은 비교적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빠른 패스와 그리고 빠른 발,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팀들에게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실점하는 부분에 득점하는 부분을 돌이켜봤을 때 브레멘이 충분히 추격하는 경기와 충분히 득점하는 기회를 만들어내긴 하지만은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이 매우 떨어져 있는 모습을 참고할 수가 있다는 게, 볼프스부르크의 5대3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선수들이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었고, 선수들이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높이 평가되어진 부분이 높았다. 뮌헨과의 경기에서는 선수비라는 수비 위주의 경기를 할 수 없었고, 켈렌에게 한 방에 역습에 당하는 모습으로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지는 경기와 무승부하는 경기를 돌이켜본다면은 자신들의 팀 컬러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선수들이 오기와 투지를 갖고 축구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브레멘이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높이를 하는 횡패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봤을 때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하고 활용한다면 좋은 경기 결과가 예상되지만, 비교적 점유율을 많이 갖고 가는 팀들에게는 고전한 경기로서 브레멘이 조금 더 빠른 팀들과의 경기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슈트가르트는 최근 뮌헨에게 3대1 패배, 그리고 호펜에게 3대3 무승부, 이프랑크와 2대2 무승부를 하는 등의 다실점의 경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기도 주차도 무승부 경기를 만들어냈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매우 극대화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전술적 움직임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위주로 하는 경기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삐걱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선수들이 대거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체력적인 열세에서 컨디션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극대화될 수 있는 선수들의 득점력이라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슈트로의 현재 흐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팀의 매치에서는 무승부가 꾸준히 나오는 경기를 돌이켜봤을 때 두 팀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또한 마찬가지로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부분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두 팀이 꾸준히 실점하고 다득점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두 팀이 만났던 지난 팀들과의 비교 우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평이하고, 두 팀이 보여줬던 득점 찬스나 그리고 실점했던 모습을 본다면은 두 팀 모두 비슷한 유형의 경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져 두 팀이 꾸준히 보여줬던 경기 결과 무승부가 가장 유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 파란색 두 팀 간의 대결 0대0 또는 1대1 정도의 무승부로 경기 결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두 팀 간의 매치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며 2승 5무 2패 꾸준히 보여주는 두 팀 간의 매치에서 똑같이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라리가 오사수나와 베티스 간의 경기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사수나는 리그 17위, 베티스는 16위로서 경기력이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두 팀의 매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베티스가 직전 경기였던 우리 베티스가 오사수나에게 3대0 대승할 정도로 현재 패턴에서는 베티스가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확인되어집니다. 오사수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에게 4대0 대패, 그리고 우에스카 1대1 무승부, 세비야에게 1대0 무승부, A팀 아들에게 3대1 패배를 할 정도로 패배가 매우 유사한 팀이며 득점하는 데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사수나가 자신들의 모습으로서 공격하는 패턴이 매우 단순한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부터 자신들이 안되는 패스키를 다이렉트 패스라고 하는 1대1 찰 수 있는 키패스를 많이 유도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길과 그리고 코스가 매우 단순하여 수비에게 충분히 커버되고, 이 커버된 공간으로서 한 방에 뚝심 있는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오사수나가 보여주는 수비들의 느린 발로서 이런 부분을 빠른 발과 그리고 다양한 공격 전술을 할 수 있는, 반대적으로 키패스를 받고 있는 팀들에게 고전한 경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 4대0 대패했던 모습이 이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르셀로나 경기와에 많이 노출되었고, 라리가에서 오사수나가 보여줬던 우에스카와 그리고 자신의 비슷한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고전한 모습, 그리고 비교적 강팀이란 팀들을 만나서 경기를 치러내긴 했지만은 득점하는 부분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기력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베티스는도 마찬가지로 3연패를 달리고 있고, 에이바르 그리고
빌바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5대2 대패를 하였지만 엘체는 3대1 승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오사수나와 베티스 간의 매치에서는 오사수나가 비교적 자신들보다 강한 네임 레벨에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아쉬운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고 득점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은 베티스는 꾸준히 다실점한 경기가 매우 많았고 비교적 우위에 있는 팀들과의 매치에서도 이런 고전한 경기와 득점하는 데 어려움을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이번 경기는 베티스의 경기력을 참고해 본다면 베티스 승리를 점치기는 다소 어려울 부분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오사수나가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1득점 이상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베티스의 현재 흐름의 수비력과 수비의 집중력이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높다.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베티스의 충분히 실점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수비 불안함을 커버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경기 돌이켜봤을 때 자신들보다 강팀들이랑 하는 팀들과의 매치에서 단순히 공격의 패턴을 단순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돌이켜봤을 때 이런 부분 참고해봤을 때는 오사수나의 일반적인 승리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베티스의 역배를 바라보기에는 베티스의 꾸준히 다실점의 경기력과 그리고 오사수나의 수비에 집중력하는 팀들에게는 고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일반적인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 12번 샬케와 레버쿠젠 간의 경기인데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대 전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레버쿠젠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겠지만은 선수들 간의 갭차는 크게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승부 경기가 매우 많았으며 비교적 레버쿠젠이 이기더라도 한 골차 승부, 다실점의 경기로서 극대화되는 벌어지는 격차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팀의 매치는 비교적 상대 전력을 돌이켜본다면 매우 비슷한 팀 컬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샬케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매우 불안정한 모습으로서 경기 운영에서도 기복 있는 경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지난 경기를 돌이켜본다면 현재 2패 이후 2연무 그리고 패배 이후 무승부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만났던 팀들과의 매치에서도 경기력에서 득점을 하긴 하지만은 수비의 집중력이 매우 무너진 모습과 그리고 승리를 하려고자 하는 리더의 모습 리더십 있는 선취적으로 이후 경기를 리드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갖고 가기에는 다소 어려운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샬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난 경기 메넨그레트바흐 그리고 볼프스부르케 2대 2골차 이상의 경기를 보여줬다는 것 이런 전체의 선수들의 팀들과의 그리고 선수적 전력 차이를 돌이켜봤을 때 샬케가 만났던 팀들과의 경기에서 빠른 발을 이용한 팀들 그리고 빠른 선수들을 활용한 공격을 만드는 패턴에서 어려움을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버쿠젠은 좋은 경기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유로파 리그에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도 꾸준히 다득점 경기력에서는 안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승점을 쌓아가는데 매우 일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레버쿠젠이 스스로가 강팀 좋은 흐름을 갖고 가다가도 한 번씩 무너지는 모습으로서 겨우 이 팀을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는 픽이라는 것을 하기에는 다소 물음표가 많이 뜨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레버쿠젠 비교적 두 팀의 매치에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자신감이 많이 올라있는 모습으로서 한 골 터졌을 때는 다득점이 터지는 등의 모습으로서 공격력에서는 매우 좋은 찬스와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레버쿠젠의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두 팀 간의 매치에서는 다득점의 경기와 그리고 안타전의 경기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샬케의 수비력과 그리고 샬케의 따라가는 추격하는 모습으로서 패배의 그림자 높은 샬케의 승리보다는 꾸준히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득점으로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있는 현재 레버쿠젠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되어져 저 빨간색은 레버쿠젠의 일반적인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 비아레알과 엘체와의 경기인데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비아레알은 리그 3위, 엘체는 10위로서 이 팀 간의 격차는 좀 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팀에 대해서는 비아레알이 지는 경기 패배가 없을 정도로 매우 좋은 패턴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엘체는 비아레알을 잡아내기 위해서 꾸준히 추격하는 경기가 많이 보여줬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좋은 경기로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10경기도 패배가 없을 정도로 꾸준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라리가와 그 유로파 리그를 병행하면서 철저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잡아낼 경기를 어렵게 잡아내거나 그리고 또 무승부 경기 결과를 만드는 등의 모습으로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체는 비교적 자신과의
약팀이라 평가되고 있지만은 꾸준히 승점을 쌓아가는 무승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중원에서 많은 볼을 돌림으로써 공간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만들어내기에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비아레알은 자신들의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이 매우 월등히 높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고 자신감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전술적 움직임과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에 대한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선수들이 2대1 패스나 그리고 공간을 활용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수들의 발이 맞추기에는 다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간다면 조금 더 강팀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비아레알은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으로서 득점이 선취골 득점이 터진다면 꾸준히 득점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득점이 늦게 터지거나 득점하는 기회를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한다면은 고전한 경기로서 무승부 경기가 많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두 팀에서는 다득점 경기보다는 한 골 차의 승리보다는 한 골이 언제 터지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높다고 생각되어져. 저 빠른세는 두 팀의 매치에서는 비아레알의 일반적인 승리, 엘체가 따라가는 경기보다는 엘체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기로서 경기의 질로서는 아쉬운 모습이 많이 평가되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 두 팀의 매치는 비아레알이 다득점인 경기보다는 리드하는 경기로서 승점 3점을 만드는데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을 한 골을 리그 전반전에 좋은 흐름상에서 득점 터지고 후반에 다득점 경기로서 경기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저 빵에서는 비아레알의 일반적인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와 소시에다드 두 팀의 매치는 매우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두 팀 모두 상대전적에서 승패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준 가능성으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기량이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현재 전력 차이는 매우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두 팀의 매치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5연패가 없을 정도로 5경기 동안 모두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상대에게 강팀에게도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서 이번 시즌만의 고춧가루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 소시에다드는 유로파 리그도 함께 뛰고 있으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매우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아쉬운 모습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모습을 돌이켜본다면 이번 경기는 알라베스 한번 역배를 추천드리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라베스가 꾸준히 패배가 없었고 좋은 경기력과 그리고 상대의 맞춤적인 전술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알라베스의 패턴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체력적인 열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기량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점차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현재 흐름이라면 이번 경기는 역배로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되어져 저 방에서는 최종픽 14번의 승리, 알라베스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후반기 영상들을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최종 픽으로서는 저 빨간색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신 분들에게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토 승부식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